여러분,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깔고 앉은 그 아파트, 혹은 평생을 바쳐 장만하려는 그 집이 5년 뒤, 10년 뒤에도 지금의 가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100% 확신하십니까? 부동산 불패 신화.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고, 또 마음 한구석에 굳게 믿고 있는 말입니다. 서울 아파트는 오늘이 제일 싸다. 결국엔 우상향한다. 지난 50년 동안 이 믿음은 사실이었습니다. IMF가 와도 금융위기가 와도 잠시 주춤했을 뿐 집값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섰으니까요. 하지만 2026년 현재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 불패 신화를 지탱하던 거대한 집안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시장의 혼란은 과거처럼 금리가 조금 오르고 내려서 생기는, 혹은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생기는 일시적인 파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해일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집값 떨어지니까 사지 마세요. 폭락합니다. 같은 공포 마케팅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하지만 이제는 문 앞까지 들이닥친 구조적 붕괴의 실체를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여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2026년 부동산 시나리오. 지금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자 본능입니다. 최근 뉴스 보면 정말 혼란스러우시죠? 어느 신문에서는 강남 신고가 경신이라고 대서특필하는데 바로 옆 기사에서는 경매 물건 역대 최다 적체, 악성 미분양 사상 최대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과거의 상승장에서는 서울이 오르면 경기도가 따라 오르고 지방 대도시가 키 맞추기를 하며 전국이 불장으로 타올랐습니다. 하락장에서는 다 같이 빠졌고요. 그런데 2025년 지금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찢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체력이 다했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늙고 병든 사람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심장만 뜨겁고 손발은 차갑게 식어가는 것처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도 소수의 핵심지로만 돈이 몰리고 나머지는 괴사하는 동맥경화 상태에 빠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지금은 단순한 조정기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변곡점이라고요. 도대체 무엇이 시장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딱 두 가지, 인구와 부채입니다. 너무 뻔한 단어 같으신가요?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디테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충격적입니다. 첫 번째 뇌관, 바로 인구입니다. 인구 준다는 얘기는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집값만 잘 오르더라 라고 반박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인구가 줄어도 가구 수가 늘어나면 집값은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는 총인구가 아닙니다. 바로 주택을 사줄 수 있는 유효 수요층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떠받쳐온 핵심 세대는 누구였나요? 바로 1955년생부터 1963년생으로 이어지는 1차 베이비부머, 그리고 1968년생부터 1974년생인 2차 베이비부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집을 넓혀가는 과정이 대한민국 부동산 상승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은 어떤 시점입니까? 인구 비중이 가장 큰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인 1971년생들이 만 55세, 은퇴의 문턱을 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소득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은퇴를 앞둔 이분들이 과연 빚을 내서 15억, 20억짜리 아파트를 새로 사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줄이거나 팔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량을 받아줘야 할 다음 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20, 30세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의 20, 30은 단군 일의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고 불립니다. 취업은 어렵고 물가는 올랐고 자산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사줄 수 있는 체력이 없는 겁니다. 통계청 데이터를 볼까요? 생산 가능 인구는 매년 수십만 명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은 이미 소멸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지방에 30년 된 구축 아파트 누가 사줄까요?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났고 남은 건 노인들 뿐입니다. 수도권이라고 안전할까요? 서울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빈집 공포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는 계속 짓는데 그곳을 채워줄 사람은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 사줄 사람이 없는데 가격이 유지된다는 건 경제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제 집이 부족해서 오른다는 공급 부족 논리는 서울 핵심지 몇 곳을 제외하고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구 문제가 서서히 끓는 냄비라면 당장 2026년에 터질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는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부동산 시장을 지탱해온 진짜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솔직해집시다. 내 돈이었나요? 아닙니다.
은행 돈 그리고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를 통해 소액의 자본만으로도 고가의 아파트를 쇼핑할 수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갭투자죠. 집값이 계속 오를 때는 전세금도 따라 오르니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세금 올려받아서 투자금 회수하고 또 다른 집을 사고. 이게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의 공식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이 공식이 깨졌습니다. 금리는 더 이상 초저금리 시절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대출 이자가 무서워지니 사람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찾습니다. 전세 수요가 줄어드니 전세값이 떨어집니다. 집주인들은 당장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릅니다. 이게 바로 역전세난입니다. 더 무서운 건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입니다. 과거에는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은행에서 돈을 마구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가 막고 은행이 막습니다. 당신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라.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 원칙이 적용되는 순간 대출 한도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 경제 규모에 비해 국민들이 짊어진 빚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터질 듯 부풀어 오른 풍선과 같습니다. 여기서 바늘 하나만 톡 찔러도 터질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을 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금리 인하하면 다시 오르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빚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냈습니다. 영끌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대출 만기가 돌아오고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상환의 시대입니다. 유동성 파티가 끝난 자리에 남은 건 갚아야 할 청구서뿐입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파도가 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일 대한민국 모든 아파트가 반토막이 나고 폭망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2026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인 하락 기조 속에서 초양극화가 일어날 겁니다. 단순히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아닙니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심지어 같은 구 안에서도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운명이 갈릴 겁니다. 과거 상승장에서는 서울 아파트면 썩다리 빌라도 오른다. 경기도 외곽이라도 GTX만 뚫리면 대박난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묻지마 상승은 없습니다. 앞으로 살아남을 곳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양질의 일자리 가 있어 인구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젊은 인구가 유입되는 곳. 둘째, 대출이 안 나와도 현금을 싸들고 들어오고 싶어하는 대체 불가능한 입지. 셋째, 재건축이나 호재가 계획이 아니라 실현되고 있는 곳. 반면에 무너질 곳은 어디일까요? 단순히 신축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GTX가 들어온다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본질 가치보다 2배, 3배 부풀려진 수도권 외곽 지역들입니다. 교통 호재요? 착공해서 완공될 때까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 긴 시간을 버틸 체력이 없는 투자자들은 고통 속에 매물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철저하게 계급화될 것입니다. 상급지는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며 가격을 방어하겠지만 중하급지와 외곽지는 인구 감소와 부채의 직격탄을 맞으며 장기적인 우하향 곡선을 그리게 될 겁니다. 일본의 다마 신도시가 겪었던 그 유령 도시의 공포가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너무 암울한가요?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하지만 여러분, 공포에 떨고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위기는 언제나 기회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IMF 때 헐값에 나온 자산을 주운 사람들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026년 생존을 위한 그리고 부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솔루션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빚 다이어트를 목숨 걸고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자산을 불릴 때가 아닙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대출을 안고 있다면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자산을 처분해서 빚을 줄이십시오.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가벼운 몸 상태를 만들어야 다가올 충격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둘째, 환금성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십시오. 내가 살기 좋으면 됐지 라는 생각, 지금은 위험합니다. 내가 살기 좋은 집이 아니라 남들이 사고 싶어하는 집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말라붙은 하락장에서도 누군가 받아줄 수 있는 곳, 금매로 내놓으면 바로 팔릴 수 있는 곳. 그곳이 진짜 안전자산입니다. 나 홀로 아파트, 빌라, 외곽 지역의 애매한 물건들은 죄송하지만 탈출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셋째, 공포의 끈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시장이 공포에 질려 비이성적으로 투매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멀쩡한 우량 자산까지 덩달아 헐값에 던져질 때 그때가 바로 준비된 사람에게는 인생 역전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시장을 계속 지켜보고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지금 당장 집을 사지 않더라도
매주 시세를 확인하고 현장을 가보며 감각을 유지하세요.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긴 겨울이 오고 있다고들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싹을 틔울 준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은 옵니다. 다만 그 봄은 아무 준비 없이 겨울을 맞이한 사람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대비하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따뜻한 봄볕이 비출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더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부자 본능이 계속해서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폭락장에서도 살아남을 불패입지 구체적인 세 곳의 특징에 대해 아주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